안녕하세요. 슬기로운 베트남 생활 블루에버입니다. 베트남에서 사망의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일까요? 바로 교통사고입니다. 생각보다 교통사고가 훨씬 심각한데요. 국제교통안전국의 2021년 통계에 따르면 베트남에서 현재 교통사고로 1시간에 1명씩 죽는다고 합니다. 베트남에 오게 되면 좋든 싫든 현지 교통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데요. 와서 직접 보시면 바로 느끼시겠지만 생각보다 교통사정은 훨씬 열악하고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을 보여줍니다. 좁고 열악한 도로 인프라는 그대로인데 최근 경제발전과 생활 수준이 예전보다 나아지긴 했지만 평균 노동자 월급이 40만원 정도 되는 낮은 급여 수준과 차에 붙는 훨씬 높은 세금 등으로 한국 대비 동일차급의 차량 가격이 최소 1.5배 정도 비쌈에도 불구하고 최근 베트남 거리에서 자동차의 수가 점점 늘어나 시내 교통사정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토바이만 다닐 때도 그 복잡함이 장난이 아니었는데요. 오토바이 자리를 덩치가 훨씬 큰 차량으로 바뀌니 하노이의 경우 교통사정이 점점 악화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라 하겠습니다. 특히나 비가 자주 오는 동남아 날씨 특성상 비가 한번 온다 치면 베트남은 배수 인프라가 취약하여 금세 온 거리가 무릎까지 차는 물바다가 되는데요. 거기에 쏟아져 나오는 오토바이 행렬, 온갖 차량까지 더해져 거리 한복판에서 꼼짝도 못하는 상황이 생기면 거의 거리가 생지옥으로 흔하게 변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하늘에서 구멍이라도 뚫린 듯 억수처럼 쏟아지는 비를 맞으며 도로 한복판에서 움직이도 못하고 1시간, 2시간 정차되어 갇혀있는 경우 그동안 한국에서 내가 얼마나 편리한 교통 인프라를 누리며 살아왔는가 절로 깨달으며 고향 생각이 저절로 나실 텐데요. 현지 시내 교통사정을 처음 겪는 경우 기본적으로 한국에 비해 교통 상황이 너무나 복잡한 것은 물론이고 차량과 오토바이가 뒤섞여 내는 수많은 경적과 소음들, 그 사이에 또 군데군데 아무렇지도 않게 무단횡단하는 수많은 행인들, 신호가 바뀌기 전 앞뒤 5초간 신호와 관계없이 마음대로 서로 다르게 움직이는 차량들, 신호가 끝나도 끝도 없이 진행되는 수많은 호리물기 등 일일이 따지면 세상에 이런 곳이 다 있나 할 정도로 한국과 비교하면 불편한 점은 정말 한도 끝도 없는데요. 처음 이 광경을 목격하시면 흡사 전쟁 영화에서 흔히 보셨다시피 근처에 폭탄이 떨어져 갑자기 기가 윙 하고 순간 멍해 있는 자신을 발견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곳에서 얼마나 오래 생활했는가를 떠나 교통사고는 베트남에서 한국인들이 단연코 가장 높은 확률로 당할 수 있는 사고입니다. 주변에 많은 한국분들이 교통사고로 다치는 것 뿐만이 아니라 불행히도 사망사고로까지 베트남에서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곳에서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한국분들 이야기를 접할 때면 정말 그 안타까움과 아쉬움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국인이 베트남에서 가장 조심해야 하는 교통사고 관련하여 어떤 상황에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지, 만약 교통사고가 났다면 실적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에 대해 집중적으로 알려드리려 합니다. 베트남에선 다른 건 몰라도 이 교통사고 대처만큼은 반드시 참고하시어 부디 베트남에서 안전한 여행과 행복한 생활 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럼 출발합니다. 자, 믿고 따라오시죠. 베트남 내에서 교통사고 발생 확률이 일반적으로 가장 높은 도심에서 한국인으로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놓치기가 쉽고 까딱하면 사고가 나기 쉬운 교통사고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뭐니 해도 베트남에서 교통사고 위험에 가장 많이 노출될 때는 도로를 건널 때인데요. 베트남도 신호가 있는 횡단보도가 있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현지에서는 내가 건널 때가 파란불이고 내가 건너는 곳이 바로 건널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리에 차량이 얼마나 있던 얼마나 빠르게 다니든 현지 행인들은 이에 크게 개의치 않습니다. 한국인이 보기에는 말도 안 되게 위험천만해 보이지만 현지인들은 그동안 수많은 무단횡단 경험으로 인해 거리가 아무리 복잡하고 차가 쌩쌩 지나간다고 하더라도 능숙하게 무단횡단을 하는 것을 볼 때면 정말 어쩜 저렇게 무단횡단을 잘하지 감탄이 절로 나오는데요. 그러나 한국 분들은 현지인들이 그렇게 다들 무단횡단을 한다고 해서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해 현지인들처럼 무작정 무단횡단을 할 때가 베트남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입니다. 막상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보는 것은 쉬워 보여도 낯선 환경에서 평소 무단횡단에 익숙하지 않은 상황에 내가 직접
건너는 것은 정말 많이 다른데요. 건너는 타이밍을 못 잡아 위험천만하게 도로 한가운데 서 있거나 건널 타이밍에 생각보다 겁이 나서 쉽게 건너지도 못해 도로 한복판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등 생각만 해도 등에 식은땀이 나는 아찔한 인생 최대의 위기 상황이 오는데요. 그러기에 베트남에서 어쩔 수 없이 무단횡단을 해야 하는 상황이 생긴다면 그땐 혼자서 단독으로 절대 건너지 마시고 좌우를 잘 살피는 것은 기본이고 좀 기다렸다가 가급적 무단횡단하는 현지인들 무리 속에 묻어서 같이 건너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래야 보다 쉽게 안전하게 건널 수 있습니다. 다음은 그랩, 버스를 비롯해 거리에서 모든 차량으로부터 내릴 때 뒤에서 달려오는 오토바이입니다. 베트남은 기본적으로 차와 오토바이가 뒤엉켜 움직입니다. 도로의 거의 모든 공간에 차와 오토바이가 한데 섞여 이동하며 도로 공간 구석구석에 여유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차량에서 내릴 때 한국처럼 아무 생각 없이 내리기 쉬운데요. 베트남에서 항상 내가 내리는 뒤에 무조건 오토바이가 붙어서 달려온다고 생각하시고 사전에 주변을 잘 살피며 내리셔야 합니다. 보행자 우선이 상식이니 알아서 피해주겠지 하는 생각은 베트남에서 너무나 아니라고 무책임한 생각입니다. 현지에서는 기본적으로 본인 안전은 무조건 본인 스스로 살피며 보호해야 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나중에 문제가 생겨 책임 소재를 따져봐야 본전도 못 찾을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베트남에서 다치면 본인만 손해고 한국처럼 원활한 보상 처리와 적절한 치료가 받기가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려우므로 절대 베트남에서 다치시면 안 됩니다. 그러기에 무조건 하차 시 차량 주변이나 뒤에서 오토바이가 오는지 다시 한번 잘 살피셔야 합니다. 그 짧은 찰나의 순간이 오토바이에 치이는 사고가 나는 가장 위험한 순간임을 명심하시고 반드시 승하차 시 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비 올 때입니다. 베트남은 한국보다 훨씬 비가 자주 내리는 강도가 센데요. 일단 비가 좀 내린다 싶으면 도로 배수 시설이 취약해 도로는 금세 홍수일 때 뉴스 특보에 나오는 것처럼 누런 흙탕물이 온 거리를 뒤덮는데요. 이때는 안 그래도 개판인 도로가 더 개판이 됩니다. 누런 흙탕물이 온 거리를 뒤덮어 정지선, 차선 할 것 없이 도로와 인도의 개념이 아예 사라지고 더욱더 도로는 혼돈의 중심이 되고 바로 이때 교통사고 발생률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현지 교통 베테랑인 현지인들도 비가 올 때면 여기저기 많은 교통사고가 바로 이때 발생합니다. 가장 위험한 것이 인도와 차도 구분이 아예 안 가기 때문에 차나 오토바이에 발을 밟히는 사고가 흔하게 발생합니다. 또한 도로에 날카로운 부유물도 같이 둥둥 떠다니는데요. 자칫하면 크게 베일 수도 있어 특히나 조심하셔야 합니다. 거리가 하도 복잡해 차 바퀴에 발을 밟혀도 누가 밟았는지 알 수 없고 워낙 순식간에 사고가 발생하기 때문에 가해자를 잡아내기도 어렵습니다. 바퀴에 발이 밟히면 모세혈관이 다 터지기 때문에 평생 후유증이 남을 수 있는 무서운 교통사고입니다. 그러기에 비가 좀 내린다 싶으면 진짜 급한 일 아니고서야 가급적 외출을 삼가하시길 바라며 어쩔 수 없이 외출을 해야 한다면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시고 평상시보다 몇 배는 더 주의를 기울여 다니셔야 합니다. 셋째는 신호 변경 5초 전 예측 출발과 신호 변경에도 상관없는 끝도 없는 꼬리물기입니다. 베트남도 신호가 있긴 있지만 현지인들은 신호는 무조건 지켜야 되는 것이 아닌 그냥 참고용으로 여기는 정도입니다. 다만 공안이 신호등 밑에서 짝대기 하나 들고 지키고 있으면 베트남도 이렇게 신호를 잘 지킬 수 있구나 놀랄 정도로 모세의 기적같이 칼처럼 신호를 지키는 기적이 가끔 일어나는데요. 그건 극히 일부인 상황이라 일반적으로 여겨 한국처럼 교통신호를 너무 맹신하시면 베트남에서 무척 곤란합니다. 신호보다는 거리의 교통 흐름과 순간순간 차량 상황이 실제 신호라 생각하셔야 합니다. 베트남에서 길을 건널 때도 차량과 오토바이를 운행하실 때도 주행 중에서 내가 신호를 지키니 남들도 알아서 지키겠지 라고 여기는 것은 너무 순진한 생각이고 또 언제 어디서나 내 몸은 내가 지킨다 라는 마인드로 방어운전을 생활화하셔야 합니다. 교통신호와 별개로 거리의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이동하시길 바라고요. 나는 신호를 지켰는데 상대가 신호를 무시해서 사고가 났다. 내 책임이 아니다 해봐야 치료비나 보상금은 턱도 없이 적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베트남에서는 사전에 본인이 스스로 인지하고 조심해서 교통사고가 안 나는 게 무조건 장땡임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도로 컨디션에 따른 사고입니다.
이는 특히나 베트남에서 오토바이 주행을 하신다면 더욱더 주의해야 할 상황인데요. 거리 운행을 하다 보면 도로 군데군데 움푹 패이거나 튀어나온 맨홀 뚜껑, 하수구 구멍 등 예전 남극탐험 펭귄 게임에서 펭귄이 빠지는 구덩이 저리 가라 할 정도로 거리에 수많은 함정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주행 중 순간 요철을 밟거나 구덩이에 빠지면 순간적으로 바이크 핸들이 돌 수가 있어 조종이 불가할 수 있는데요. 특히나 40km 이상 고속 주행 시에는 훨씬 큰 사고의 위험으로 다가옵니다. 주행 중 앞에서 도로가 패이거나 요철이 있다면 현지인들 역시 그 부분을 밟지 않으려고 순간적으로 핸들을 틀어 오토바이가 순간적으로 이동하는데요. 이때가 바로 가장 위험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가고 있다가 갑자기 앞에서 도로 상태에 따라 오토바이가 옆으로 훅 이동할 수도 있고, 무단횡단하는 행위 때문에 오토바이가 잘 가다가도 갑자기 급정지할 수도 있어 항상 염두에 두고 방어 운전하시는 것이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또한 버스, 트럭 등 큰 차량 근처 주행은 무조건 피하시길 바라며, 현지에서 사망사고가 가장 많이 나는 것이 큰 차량 사각지대로 인해 차량 근처 오토바이를 못 보고 치이는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을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다음은 교통사고 처리입니다. 만약 길을 가다 차나 오토바이 치였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국에서는 차문을 열다가 실수로 옆차에 문콕을 하는 경우나 지나가다 이동하는 차에 몸만 닿아도 보험사가 오고 피해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도 있지만, 베트남은 당연히 예상하시겠지만 그렇게 만만하고 호락호락한 사회가 절대 아닙니다. 누가 봐도 머리가 깨지고 몸에 피가 흥건하고 숨이 깔딱깔딱 넘어가는 심각한 상황이 아니라면 웬만하면 공안도 오지 않고 나를 위한 구급차도 절대 오지 않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해 사망사고가 나더라도 피해자의 시체를 수습하기 전까지 거리 한복판에 시체에 그냥 거적대기 같은 걸로 사망자를 안 보이게 덮어놓는 경우가 실적인 교통사고 조치이고, 현지인들도 이를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교통사고 현장을 살짝 피해가는 정도입니다. 현지인들은 교통사고가 나면 가해자는 웬만하면 그냥 미안하다고 말 한마디 하고, 피해를 입은 사람도 욕이나 한번 시원하게 지르고 지나가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사소한 접촉사고의 경우 신고 처리 절차가 복잡하고 장시간 사고조사는 기본에다 무엇보다도 사고신고 시 공안이 사고조사로 완료 시까지 사고 차량을 압수하여 생계에도 큰 영향을 미치므로, 이런 말도 안 되는 여러 이유 때문에 베트남에서는 대부분 사고 처리보다는 상호 합의로 종결되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입니다. 다만 현지인들도 차의 파손이나 사고의 부상이 심각하다면 그들도 합의금을 주고 받는데요. 근로자 평균 월급 수준 40만원 정도를 감안하여 가해자는 차량 수리비 포함 치료비를 많이 줘봐야 10만원 내외의 돈을 주거나, 보통 30불에서 50불 정도 한국 돈 5만원 내외 치료비와 수리비를 퉁치며 주고, 피해자 역시 이 금액에 대해 크게 문제 제기 없이 그 자리에서 돈을 주고 받고 뒤끝 없이 끝나는 게 보통입니다. 이는 한국 사람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데요. 한국 사람이 교통사고로 아무리 심각하게 다쳐도 보통 그들이 줄 수 있는 실적인 보상의 한계는 도로에서 10만원 정도가 맥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베트남의 교통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오토바이를 보더라도 보험 가입률이 저조하고, 보험이 가입되어 있더라도 사고 보상액이 한국인이 보기에는 말도 안 되게 적기 때문에 적절한 보상이 받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특히나 여행으로 온 경우 당연하게 한국에서 보험 적용을 전혀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치료비 전액을 자신이 부담해야 하므로 베트남에 오기 전에 여행자 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보통 보험을 통해 받아야 하는데 베트남에서 외국인이 보험을 통해 치료 비용을 받는 것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니며, 기본적으로 치료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할 확률이 무척 높습니다. 그들이 보기에는 아무리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고 하더라도 보통 그들이 줄 수 있는 보상 금액은 수리비 포함 10만원 정도이므로 사고가 나면 무조건 본인만 손해고, 베트남에서는 교통사고가 안 나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라고 하겠습니다. 만약 심각한 상해 수준의 교통사고를 당했다면 아쉽게도 아무리 아파도 정신줄을 놓으시면 안 됩니다. 다른 건 몰라도 무조건 번호판만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번호판이 한국과 달라 알파벳이 포함된 숫자로 구성되어 그때 잠깐 외울지는 몰라도
한국인 머릿속에 절대 오래 기억되기 어려우므로 본인이 직접 해당 차량 사진을 찍거나 그게 힘들면 최소 사고 현장 근처 주변 현지인에게 번호판 사진을 찍어달라고 부탁을 꼭 하셔야 합니다. 그게 없으면 나중에 페이스북 등의 사고 현장 목격자를 찾거나 주변 차량의 사고 영상이 찍힌 블랙박스 동영상 공유를 부탁을 해서 입수하는 방법도 있기는 있지만 이는 워낙 변수가 많고 확률이 낮아 실적으로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만약 본인이 베트남에서 주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현지인이 없다면 사고 현장 주변 목격자들에게 사고가 나서 정신이 없고 아프더라도 공안과 구급차를 불러달라고 짧은 영어로라도 큰 소리로 폴리스, 앰뷸런스 크고 강하게 요청해야 합니다. 만약에 본인이 할 수 있다면 교통사고 현장에서 공안 113에 신고하시거나 베트남 도착 시 문자로 받았던 영사관 긴급 연락처로 연락을 하여 현재 상황을 설명하고 현실적인 조언을 구하셔야 하며 중상인 경우 112로 앰뷸런스를 불러서 근처 종합병원으로 이송받아 긴급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대응을 해야 어떻게 하더라도 향후 최소한의 피해 규명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선 병원에서 부상에 대해 치료를 받고 공안 제출련 진단서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공안에 신고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여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한 공식적인 조치를 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신고를 했으니 공안이 한국처럼 내 편에 서서 알아서 해주겠지 기대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보통 공안 본인에게 금전적으로 이익이 없으면 미혼 쪽으로 나오기 때문에 실적인 사건 진행이 안 되는 것이 너무나도 베트남에서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참고로 부상 범위가 심각하다면 일반적으로 현지에선 수사 시작 전 담당 공안에게 미리 100불 정도 건네고 합의금 받으면 또 얼마 정도 너한테 떼어주겠다는 쇼부를 치는 것이 보통입니다. 현지인들은 공안에게 주는 뇌물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만약 공식적으로 공권력으로 교통사고를 해결한다면 우선 공안에게 먹일 뇌물부터 걱정하는 것이 외국인으로 볼 때 안타깝기 그지없지만 이게 엄연한 베트남 현실입니다. 다만 뇌물 시세가 100불 정도이므로 더 이상 많이 줄 필요도 없고 많이 준다고 해서 크게 달라지는 것도 없으니 굳이 100불 이상의 금액을 줄 필요는 없습니다. 베트남에서 교통사고가 나면 기본적으로 그 처리 과정이 투명하지 않고 향후 결과에 주기 어려워 실적인 해결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이 정신건강에 좋습니다. 베트남에서는 교통사고 처리 과정이 투명하지 않고 결과야 어찌됐든 모든 피해는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집중되므로 한국보다 항상 교통사고 예방에 훨씬 주의를 기울이시며 만전을 기하셔야 합니다. 만약 베트남에서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교통사고를 발생한 경우 절대 일반적인 한국 방식으로 사고 처리 생각하지 마시고 공식적인 루트와 주변 분들에게 적극적으로 현 상황을 알려 상황에 맞게 탄력적인 대응을 하시는 것이 베트남에서 가장 빠르고 효율적으로 사고 처리를 하는 방법입니다. 다른 분들은 몰라도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 참고하시어 한 분도 빠짐없이 무사히 집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기원하고 또 기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부탁드리고요. 저는 베트남 생활에 도움이 되는 유익한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